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9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이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116번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택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가 있죠. 1의 서식 주거용이 있고요.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이것은 꼭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설명해야 되고요. 벽면 및 도배 상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번이 정답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 대상으로의 최유효 이용 상태는 설명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를 할 때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볼까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되기 전에, 계약 성립되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되고 나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되기 전에, 계약 성립되기 전에 설명해야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속공인중개사도 설명할 수는 있죠.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되기 전에 이 말을 주의하시고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된 때 설명을 하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은. 그러나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설명을 하느냐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 X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1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죠.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확인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을 설명할 때는 토지대장을,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게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뢰 금액이 있고요.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의뢰 금액은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 의뢰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뢰 금액은 호가죠. 호가 팔아달라고 의뢰인이 입지져질 때까지 부르는 금액이 호가입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뭐냐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다른 말로 하면 시세가 되겠죠. 시세를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시세가 5억밖에 안 하는데 10억 받아달라고 했으면 개업공개사는 손님이 오면 이거 10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건 조금 비싸게 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업공개사는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죠. 국민경제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그래서 시세를 설명해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놓은 거는 요건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이죠.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게 없다가 신설됐는데요.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은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했죠. 또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이 토지이용계획하고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내용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입주될 때까지 부른다고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토지의 경우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즉 행위제한, 다른 말로 하면 토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지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현업에 나가서 특히 토지를 중개할 때는. 그래서 열심히 나중에 필요하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겠죠. 억지로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인데,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는데 1의 서식에만 일조, 소음, 진동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가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조세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설명서에 기재하는 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 이게 법인의 겸업제한, 우리 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에게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중개업 외에 6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까지 하면 7가지 할 수 있죠. 근데 개인개업공개사는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업무도 다 할 수 있고 그거 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자, 그래서 1번 주택 상가의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는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남이 지어놓은 것을 분양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직접 지어서 분양을 해야 돈이 되죠. 돈 되는 건 안 되고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고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대행이 되는데 분양대행업이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분양대행을 반복하면 분양대행업이 되겠죠. 그래서 분양대행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 취득 알선할 수 있습니다. 공매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대리, 매수신청대리를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많이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매수신청대리 보수 요율표, 예규에 있는 요율표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대행도 할 수 있죠. 임대업은 안 되고 관리대행업만 가능합니다. 돈 안 되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4번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보관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에스크로우업자, 즉 우리 법에 보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가 있죠. 계약금 등을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이 되겠죠.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 세 개가 예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인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7가지 업무 외에는 겸업할 수 없다 했는데 6가지가 겸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6가지 중개업은 원래 고유 업무고요. 나머지 6가지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개인은 이 6가지를 겸업할 수 있고요. 이 6가지 외의 업무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중개 외에는 6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가능하고요. 임대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만 가능하고요.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은 안 되고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된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돈 되는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입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로 출제됐고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이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되고 그리고 택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뭐냐 하면은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가능한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된다. 즉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과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는데 경매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할 때만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문제 감정평가사에 출제됐던 공인중개사법 관련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